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방송에서 특검이요. 조은석 특검이 한동훈에 대해서 공판 전에 정인 신청을 했다. 이걸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죠. 공판 전에 정인 신문제도. 이게 뭐냐면요. 중요한 참고인이 검찰에 오라는데 안 온다.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 221조의 2, 221조의 2에 따라서 중요한 참고인이 검찰에 안 온다. 그러면 이게 참고인을 강제로 검찰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법원에다가 이제 미리 정인 신청해가지고 진술을 듣는 이런 데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이게 정인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이게 정인 안 가면요. 처음에 과태료 때립니다. 한 500만 원 밑으로 해갖고 과태료. 그래도 안 가면요. 바로 이제 강제로 구인합니다. 강제 구인해가지고 이제 진술을 듣는 거예요. 근데 가서 또 진술 거부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나 자기 가족이 처벌될 염려가 있을 때는 진술 거부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게 정언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살인의 목격자가 있다. 근데 참고인 노란데 안 논다. 그러면 이게 법원에 정인 불러서 살인 목격자한테 정언을 미리 드러났는 거죠. 지금 특검이 한동훈이를 불러도 한동훈이가 이제 책에다 써놨는데 내가 말라가느냐. 한동훈이가 이게 계속 안 나가는 거예요, 특검에. 나가면 이게 또 가룟유다처럼 나가면 이게 또 동지들 팔아먹다고 욕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안철수는 안 나갔잖아요. 근데 조경태하고 김혜진은 나갔거든요. 하여튼 이 중요한 건 한동훈이가 안 나가니까 특검이 법원에다가 이제 공판 전에 정인 신문 청구를 했고요. 거기에 야, 이 판사 대단하네. 전은진 판사입니다. 전은진, 은혜 은자 전은진 판사가요. 한동훈 나와라. 이래가 이게 23일 날 오후 2시 신문기일로 지정했습니다. 23일 날 오후 2시입니다. 그때 법원에 나와서 판사 앞에서 정언해라.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은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제일 계엄을 앞장서 막았는데, 왜 내보고 이게 강제로 넣으라고 내가 강제 구인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동훈이가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이. 아니, 야, 한동훈, 네가 이게 계엄을 막았다면, 내란 막았다면서. 근데 왜 나가서 그러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잖아. 왜 안 나가냐? 네가 막았다고 그렇게 자랑질하면서. 근데 그럼 특검에 나가서 조경태처럼 내가 막았다. 거기에 추경호나 국민의 의원들이 다 이게 내란범이다. 이야기해라고. 왜 갑자기 꼬리 내리냐? 그렇게 네가 다 막았다고 책에 다 써놨는데 그럼 당당하게 나가서 진술해라고. 왜 안 하느냐고. 어디서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잖아요. 당당하게 계엄 막았고 내란 막았으면 특검에 가서 내가 막았다. 근데 추경호는 표결을 방해하더라. 내가 몇 번이나 표결하러 오는데 추경호 안 오더라. 그렇게 이야기해라고. 책에 다 써놨잖아. 책대로 이야기해라고. 근데 왜 안 해? 왜 법 절차를 무시하느냐고. 참 이게 자기 배신자로인데 이미 배신자로 낙인 찍혔는데 특검에 안 간다고 그냥 배신자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에 또 희한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계엄 막아 내란 막았다고 그렇게 자화자찬하더니 그러면 그걸 좀 진술해달라니까 또 이게 안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 안 나가니까 특검에서 특검에서 이제 정인 신청을 공판 전에 하니까 또 이게 왜 너를 강제 구인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구인될지 한번 봅시다. 전 될 것 같은데요. 판사가 한동훈이가 지방 가거나 출장 외국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숨어 지낼 수는 없잖아요. 숨어서. 아마 이게 23일 날요. 처음에 안 오겠죠. 안 오면 과태료 200만 원 때릴 겁니다. 과태료 200만 원. 그 다음에 다음 기일을 또 지정하겠죠. 다음 기일. 그러다 안 온다?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 강제구인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경찰에서 법원의 경찰이 아니고 일반 경찰이잖아요. 우리 파출소 옛날 지구대. 아마 이게 경찰에서 한 2명 정도 찾아올 겁니다. 법원이 강제구인장을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거든요. 법원에는 그런 직원이 없죠. 그런데 경찰에서
한동훈 집에 오가 초인종을 누르겠죠. 초인종 누르면 뭐 경찰이 왔는데 안 열어줄 수 없잖아. 그러면 이게 그냥 뭐 체포해가 수갑 채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동훈 대표님 좀 저희 따라서 이게 법원에 저희 따라 좀 가십시다. 이러면 이게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정합니까? 이래서 이게 강제로 법원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거 안 데려가려면 이게 숨어서 어떻게 계속 지낼 수는 없잖아요. 일국의 법무부 장관까지 하는 분이 법 절차를 다 알 텐데 숨어서 지낼 수는 없잖아. 그럼 이게 무슨 나라 망신입니까? 나라 망신이야. 그럼 이게 가서 판사 앞에 선서하고, 선서 안 할 이유도 없지 뭐. 선서하고 이게 또 묵비권 행사하기도 곤란하지. 왜? 자기가 처벌되는 거 아니잖아. 자기 사건에. 그러니까 이제 뭐 난감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예견된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이게 정해진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볼 때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대표라고 이게 한 자가 판사 앞에 가서 자기 당 의원들을 다 죽이는 이런 게 정언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왜? 이미 책에 다 써놨거든. 책에 보면 이게 자기가 다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가 안 모이더라. 다 써놨단 말이야.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또 말하려니까 자기가 이제 그 배신자로 낙인 찍힐까 싶어서 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나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강제 구인이 오거든요. 근데 이 강제 구인을 피할 방법이 없어. 일반 잡범이면 피해. 도망가면 돼, 그냥. 잡으러는 안 올 거야. 일반 잡범이면. 근데 한동훈은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고 대표한 사람이 숨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게 그냥 법원에 안 갈 수가 없는. 이재명이가 그렇거든요. 이재명이도 정인 신청 똑같은 절차입니다. 이재명이도 이게 정인 신청이 돼 있잖아. 경기도 법카에. 그러면 이게 과태료와 채택만 되면 똑같이 이 강제 구인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형사법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이번에 한동훈이가 특검의 가도 문제고 가도의 배신자, 안 가도의 문제다. 왜 안 가면 또 이게 저쪽에서 좌파나 이쪽에서 이게 한동훈이 왜 그래 비겁하냐. 아니 그걸 진실을 밝혀달라는데 역사 앞에 왜 정언 안 하냐, 진술 안 하냐. 좌파들에게 좌파대로 한동훈이가 비겁하다고 욕하고요. 또 이게 안 가면 강제로 끌려가면 어차피 정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우파들이 한동훈이 또 이게 당을 팔아먹네. 이렇게 배신자로 낙인 찍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한동훈으로서는 어떤 경우든 이게 최악의 결과 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랬잖아. 옛날에 나가나 특검에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다. 특검에 나가서 진술하면 최악이고 안 나가서 법원에 끌려가 강제구인 나가도 차악이다. 최악이냐 차악이냐 악밖에 없다. 옛날에 한동훈이가 장동익이는 최악이고 김문수가 차악이니까 김문수를 찍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 그걸 제가 빗대가지고 특검에 나가서 진술하면 적극적인 배신자니까 최악의 배신자로 몰릴 거고 자기가 안 나가고 버티는가 그런 데서 법원에서 채택돼 버렸잖아. 그러면 이게 강제구인 돼서 또 이게 어차피 진술해야 돼. 그러면 이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국 한동훈으로서는 어떤 경우든 이게 배신자 꼬리표를 떼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이거 보세요. 완전히 당을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당의 의원들, 그때 추경 원내대표하고 방에 있었던 8명 의원들이 전부 피의자인데, 피의자. 이걸 처벌하려고 지금 추경 원내대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면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가장 거기에 정은선은 가장 중요한 자각이 한동훈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추경 원내대표가 구속되고 처벌되는데 가장 거기 기한 자가 한동훈이다. 이런 자를 용서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과연 한동훈이가 개 끌리듯이 법원에 끌려가가지고 어떤 진술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끝까지 배신자를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